혁신기구가 우리 당과 정치를 새롭게 바꿀 수 있도록 이름부터 역할까지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우리들의 미래가 훨씬 더 긴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는 거죠, 투표권을. 정말 귀를 의심했어요. 과연 우리 당을 혁신하러, 우리 당을 도와주러 오신 분 맞나? 설화가 지금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구성원은 모든 국민의 말씀을 겸허하게 경청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언행에 신중하고 유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보신 그대로입니다.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남은 수명에 비례해서 투표하는 게 합리적이다.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이 논란의 발언이 지금 여름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유감 표명을 하긴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새로운 설화 하나가 또 불거졌습니다. 최병우 의원님,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네. 어제 인천에서 김은경 위원장이 간담회를 연 모양인데 여기 호칭이 없어요. 직함도 없고. 윤석열 밑에서 통치받는 게 창피했다. 문재인 대통령 때 여기서는 대통령이라는 직함이 있고 금감원 부위원장으로 임명받았는데 다시 한번 윤석열 밑에서 임기 마치는 게 엄청 치욕스러웠다. 대통령 호칭이 없네요. 두 가지 점이 문제죠. 대통령에 대해서 호칭을 붙이지 않았다. 그러면 대통령으로 인정하기 싫다. 이런 심리가 깔려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본인이 윤석열 정부에서 그 금감원 부원장으로 임기를 마친 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대개의 경우 금감원 부원장은 원장이 바뀌면 일괄 사표를 냅니다. 그런데 끝까지 버틴 사람이잖아요. 예. 그 김은경 그 부원장은 당시에 끝까지 버티고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그 자리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치욕도 본인이 선택한 거 아닌가요? 뭐 그 이유야 뭐 그 금감원 부원장으로 있어가면서 뭐 연봉 뭐 이런 것 때문인지 뭔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 어찌됐든 간에 본인이 선택을 그렇게 해놓고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마 나가기를 원했을 거예요. 저 자리에 사실은 후임자 내정해놓고 언론 보도까지 나왔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김은경 그 부원장이 나가지 않으니까 그 사람 결국 저 자리에 못 갔거든요. 그런 것처럼 본인이 선택을 해놓고서 그게 치욕이라고 얘기하면 결국 본인이 치욕을 선택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너무 많다. 이걸 포함해서 뭐 노인 폄하성 발언뿐만 아니고 그 전에 혁신위원회 그 위원장으로 와서 지금까지 설화가 지나치게 많아서 이쯤 되면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이제 혁신을 위한다 뭐 이런 거보다는 예. 민주당의 짐이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도 아니고 최병우 의원님, 일반 시민도 아니고 제1야당의 혁신위원장이 이 호칭 뺀 거는 대통령으로서 인정을 안 한다. 인정을 안 하겠다는 그 본인의 생각을 그대로 노출시킨 거죠. 예. 물론 속으로야 뭐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적어도 저 정도의 혁신위원장은 정치인입니다. 저 정도가 되면 뭐 정치를 잘 알든 모르든 간에 그러면 이 공사석을 그 구분할 줄 알아야 하고, 그다음에 공석상에서는 타인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설사 윤 대통령을 직접 뽑지 않았었더라도 그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뭐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물론 나중에 뭐 말을 바꾸긴 했지만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게 정치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년 임기를 다 채워놓고 왜 갑자기 치욕이라는 표현을 쓰냐. 그 윤인석 대변인님, 당시에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좀 말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부원장들은 다 사표를 내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은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임명이 됐는데도 끝까지, 제가 3월 4일로 기억합니다. 예. 올해 3월 4일까지 근무를 다 3년을 다 채우고 이제 퇴임을 했는데요. 본인이 치욕이라고 생각했으면은 그럼 당연히 그만뒀어야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임기를 계속 쭉 하는 것이 치욕스럽다고 생각했다면 그게 맞는 건데, 그러면 예. 왜 있었느냐, 왜 끝까지 임기를 마쳤느냐는 의문이 드는 거고, 그렇다면은 저 자리가 제가 알기로 연봉이 한 3억 정도 되는데
그 연봉이 아까워서 그럼 계속 있었다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김은경 혁신위원장,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얘기들은 여러 가지 그 본인 스스로를 향하는 자충수격인 얘기들이 굉장히 많다. 아하. 그리고 저 발언도 보시면은 같은 문장에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얘기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윤석열 두 번을 호칭을 뺐다는 점 맞아요. 굉장히 의도를 갖고 한 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최병묵 우리 편집장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정치인으로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민주당을 혁신하라고 온 분이 스스로를 혁신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한 번 좀 더 추가적으로 제가 덧붙이면 실제로 3년 전에 문재인 정부 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부원장급에 임명이 됐고 정권 교체기에 통상 좀 원장이 바뀌면 마도 본인들 자리를 물러나는 게 뭐 대략적인 관행이었는데 유일하게 이거 임기를 다 채운 첫 부원장급이다. 그래서 뭐 연봉 얘기도 좀 나왔던 것 같고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 서정욱 변호사님 호칭 얘기는 계속 제가 두고두고 생각이 나서 안 해볼 수가 없는 게 물론 이 글을 최강욱 의원이 썼다 지웠지만 윤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온 이후에도 윤석열 씨라는 표현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과연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그러면 나는 이 그 노인 폄하 발언 잘못을 하긴 했지만 그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내가 이런 표현 윤석열이라는 호칭 뺀 표현을 하면서 뭔가 지지를 받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저는 윤석열 씨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국민에 대해서 모독하는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거야말로 이게 전형적인 대선 불복이죠.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 당선됐는데 윤석열 씨다? 이 말은 이게 결국 대선에 승복하지 않겠다. 이거는 이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죠. 결국 저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면서 민주주의 파괴 대선 불복이다. 이렇게 보고요. 아마 이게 최강욱 의원이나 또 김은경 위원장이나 전부 이게 지지층만 보고 아마 이게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최강욱 의원도 이게 우리 편에서 내가 이게 지지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게 그 주장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국회의원이 자기 편의 지지만 가지고 당선이 될까요? 어차피 이게 보수가 3분의 1, 진보가 3분의 1이면 중도도 한 3분의 1은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게 이런 막말에 가까운 이런 이게 발언으로 과연 이게 배치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게 자기 편의 지지자만 바라보면 순간은 뭐 시원하다게 팬덤이 일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게 총선, 본선에서는 중도층의 이탈로 인해서 아주 그 배지를 이렇게 당선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 최병묵 의원께서도 실제로 지금 본인이 잘못을 일단 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좀 수습한 과정에서 나 봐라 이렇게 호칭 빼고 얘기한다. 지지자들에게 나 이만큼 또 강성한 혁신위원장 될 거다. 이런 메시지라고 뭐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이 안 되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최강욱 의원이야 뭐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저건 대선 직후입니다, 작년. 그러니까 아마 도저히 인정하고 싶지 않겠죠. 그러나 김은경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왜 혁신위원장으로 이 당에 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각은 있을 거라고요, 적어도. 적어도 이 당이 그 이재명 대표 체제 아래서 제대로 뭐 기능도 발휘하지 못하고 지지율도 올리지 못하고 하니까 뭔가 당의 면모를 바꿔서 좀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을 좀 높여보겠다. 이런 어찌 보면 사명을 띠고 그 자리에 임명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저렇게 중도층을 내쫓는 듯한 저런 발언을 계속하고 있을까 하는 부분은 저는 그냥 뭐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분노를 느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 분노가 부지불식간에 그냥 신중치 못하게 저는 노출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지. 저 자체가 뭐 굉장히 어떤 기획을 하듯이 고도의 정치적 발언은 내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 지지층만이라도 내가 끌고 갈 수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지층만 가지고서 지금 민주당을 리모델링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본인의 뿌리 깊은 반국민의힘 정서가 그대로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 사람들이 오늘 십좌포화를 쏟아부었습니다. 연봉 3억으로 손꼽히는 꿀보직에 좋은 자리 내려놓기 아쉬워서 구질구질하게 버틴 것을 보일 수밖에 없다. 장해찬 의원. 박대출 정책위장은 문재인 정부라면 전정권 이사 쫓아냈을 것이다.
이거 돌아오는 건 패륜정 언행뿐이다.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어요? 일단 김은경 위원장의 어떤 발언이 조금 부적절했다는 것은 저는 이건 논의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빠른 사과와 함께 본인이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나서서 사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이제 박대출 정책위원장의 저는 좀 발언은 다 옳은 말은 아니다. 문정부 때 전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인사가 쫓아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 때 점잖게 임기 보장했다는 것 좀 다 동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알다시피 압박에 의해서 나간 경우도 있었고요.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같은 경우도 그냥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만은 예. 적잖이 예를 들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작년 6월만 해도 왜 나가지 않느냐. 이 정권과 맞지 않는 인사들은 스스로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직권 남용이 될 만한 어떤 형사적인 문제는 안 될지라도 그래도 정치적인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이기 때문에 저는 참 이런 부분에서는 여야가 그러니까 저는 임기를 같이 할 수 있는 대통령의 임기가 같이 할 수 있는 거에 대해 상당히 논의가 많았었거든요. 작년에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좀 해결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 김은겸 위원장이 몸담았던 금관원 내부에서도 이런 말이 나왔더라고요.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아까 저희가 짚어봤던 유일하게 임기 3년을 채운 김은경 혁신위원장 퇴임 후에 뒤늦게 금감원을 자기 정치에 이용하는 것 같다는 얘기까지 물론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윤 대통령 호칭 빼고 치욕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이런 비판까지 현장에서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일단 다시 좀 노인 폄하 발언 얘기로도 좀 다시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혁신위는 김은경 위원장의 해당 발언에 대해서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어젯밤 김은경 위원장의 해명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청년 간담회에서 청년 세대의 정치 참여를 촉구하는 발언이었고 국민의힘에게 세대 간 갈라치기를 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발언의 본 취지를 정확히 이해한 그런 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폄하 의사는 전혀 없고요. 그럴 리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요. 앞뒤 자르고 이제 맥락을 조금 연결을 이렇게 이상하게 하니까 마치 노인 폄하 같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곧 60이에요. 그런데 무슨 저도 곧 노인 반열에 들어가는데 무슨 노인을 폄하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해의 여지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여움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여움을 푸셨으면 좋겠다 정도로 유감 표명을 하긴 했는데 그런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러 말들을 좀 덧붙이긴 했거든요. 그렇죠. 지금 저 얘기를 하는데 저분 웃으면서 저렇게 얘기할 일이 아니잖아요. 혼자 딴 세상에 사시는 분 같아요. 이 상황을 전혀 모른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사과 안 했습니다. 이거는 사과가 아니에요. 그냥 노여움을 푸셨으면 좋겠다. 본인의 기대 섞인 바람 정도 되겠죠. 그리고 유감스럽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참 이 말을 잘 써야 되는데 유감은요. 저런 말을 들은 사람이 유감스러운 거예요. 마음에 차지 않아서 이 섭섭하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미안해해야 할 사람이 유감이다라고 바로 거꾸로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분 국어 공부도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분이 지금 민주당 혁신을 이끌겠다고 하시는데 민주당이 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병구 의원님,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지금 사실 여름 휴가철, 여의도 정치권도 좀 쉬어가는 때여서 어떤 이슈가 하나 휘발성 있게 터지면 쭉 길게 갈 거라고 어제 전망을 하셨는데 그렇죠. 실제로 좀 그렇게 되고 있고. 이거를 정치 부지자들 사이에서 표현하는 게 하한 정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름에 좀 한가하다는 거지 휴가철이니까요. 지금 다 휴가가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까지도 다 휴가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뉴스를 만들어내는 생산자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정치권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뉴스를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왜 제가 그 말을 드리냐면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곧바로 사과 안 할 것 같은데 사과를 안 하면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해서요. 그러니까 어제도 본인은 아마 이제 사과를 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간담회에서 이제 어느 한 노인분이 질문을 한 거잖아요. 그 질문에 이게 기회다 생각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사과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아야 됩니다. 근데
저 자리에 있는 그 질문을 했던 분은 아마 뭐 그걸 사과로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으나 저걸 전달받은 많은 그 장노년층에서는 아마 저 부분을 사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과는 별도로 본인이 했던 거와 정중하게 해야 아마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건대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그런 감수성이 좀 부족한 것으로 보여요. 예. 사과는요. 저런 식으로 했을 때 본인이 아주 그 폭넓게 깊이 있게 사과를 하지 않으면 받아들이는 사람은 저걸 사과로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 그 결과로 결국 이 문제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하루면 끝낼 일을 지금 2, 3일로 늘려서 계속 매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매를 맞고 있다. 일단 골든타임은 좀 지난 듯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근데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런저런 본인의 뭐 간담회나 혹은 발언 논란, 수습 뭐 이런 거랑 별개로 혁신 일은 꾸준히 하는 것 같아요. 다음 화면을 좀 볼까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최근 혁신위 자체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친정 그러니까 편지를 보낸 모양인데 윤석열 정권은 외교 무대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격을 떨어뜨리고 각종 재난에서 국민 생명 안전을 외면했다. 이 무도한 정권에서 국민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은 민주당뿐이다. 물론 뭐 혁신에서 민주당이니까 보낼 수는 있긴 한데 지금 시점이 좀 여러 가지 맞물리면서 뭐 무도한 정권이라는 표현도 뭐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이 좀 들긴 하거든요. 저는 이제 김은경 위원장이 자기 지위, 자기 자리를 이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이게 대여투쟁위원장으로 영입된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투쟁위원장이라면 윤석열 정권과 저렇게 목숨 걸고 싸워야죠. 예. 근데 그게 아니고 혁신위원장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게 혁신이란 뭐냐? 혁신이라는 거는 뼈를 깎는 자기 반성, 그다음에 자기 성찰. 우리 민주당이 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잃고 있는가? 이런 이게 처절한 자기 반성, 이게 혁신입니다. 무조건 이게 남 탓하고 윤석열 정권 공격하는 게 이게 혁신입니까? 예. 저는 이게 본인의 지위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그 해명에도 자기 이제 어린애 뭐 부적절 아이한테 이게 탓을 돌리는데 우리가 이제 그 본인의 아들 탓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애가 잘못 알고 있으면 부모가 그럼 이게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죠. 예. 근데 애 말이 맞다 또는 이게 애 말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동조하고 있잖아요. 저는요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했는데 제 결론은 역시 이게 남녀노소 불문하고 1인 1표가 가장 합리적이다. 이게 결론 내렸어요. 예. 뭐 세금이 많다 해서 2표 주고 또는 이게 뭐 군대 복무를 오래 해서 그 로마 시대처럼 투표를 많이 주고 이런 것보다는 그게 평등 선거의 원칙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제가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1인 1표 이게 가장 합리적인데 김은경 위원장은 뭐라 했습니까? 남아있는 수명 기대 여명에 따라 나누는 게 합리적이다. 이게 저는 궤변이고 망언이라는 겁니다. 예. 뭐 일단 편지를 보내서 무도한 정권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민주당 의원들의 좀 여론을 모아볼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혁신위 차원에서. 자, 설주환 변호사님. 네. 혁신이 지금 동력 괜찮습니까? 글쎄요. 저도 뭐 혁신위에 대해서 지금까지 방송에서 좀 비판을 많이 했던 논지라서 좀 뭐 갑자기 옹호를 해드리거나 이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예. 혁신위가 처음부터 저는 방향과 어떤 그 전략을 좀 잘 짰어야 한다고 봐요.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했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당의 구조적인 체계적인 혁신이라든지 예. 아니면 지도부 집행부에 대한 어떤 혁신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천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다면 어떤 호응을 받을 수도 있고 뭐 내부적으로 어떤 논의를 해갈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1호 혁신안, 2호 혁신안까지 나온 것, 1호 혁신안 불체포 특권 포기, 2호 혁신안 뭐 꼼수 탈당 금지 이거에 대한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떤 당원들이라든지 아니면 국민들이 봤을 때 아 민주당 정말 혁신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 들만한 내용이었냐. 다들 지금 김은경 혁신위가 내놓고 있는 것은 개헌사 그다음에 입법을 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개정사항들이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라면 이게 그냥 어떤 분란만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이고 현실적으로 바로 실행되기도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 지금 내놓고 있다는 것들이 저는 혁신의 한계라고 보거든요. 그런 와중에 본인이 라디오를 나와서 하는 얘기라든지 아니면 간담회에서 하는 내용들이 다 부적절한 내용들이 하나씩 끼어 있었단 말이에요. 예. 의원들한테도 초선 의원들한테도 뭐 코로나 때 어떤 지능 맞아요. 뭐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소통이 잘 안 된다고 한다든지 비유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의 뜻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비유로서 정치인은
어떤 비난을 받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같이 정치인으로서 무능한 정치인이 없다고 좀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 혁신위가 지금 갈 수 있는 게 어차피 기한이 8월 말까지입니다. 8월 말까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글쎄요. 지금에서의 상황이라면 저는 혁신위가 내놓을 수 있는 새 시나리오라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보셨을 때 민주당이 정말로 혁신을 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더 앞섭니다. 진짜 내부에서도 물론 여당에서 하는 얘기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해체론 벌써 나오고 있긴 해요. 일각에서는 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뭐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고 아주 단체적으로 어떠한 얘기는 하지는 않지만은 의원님들을 개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면 혁신에 대한 우려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이제 말씀 끌어서 진짜 죄송한데 네. 혁신을 만든 건 뭐 다른 누구도 아니라 누가 뭐 혁신이 만들려고 떠민 것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어쨌든 혁신과 쇄신하겠다고 만든 기구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설화가 나왔다고 해서 또 해체론 나오고 뭐 이런 것도 사실 다 자중질환으로 보이기 때문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당의 혁신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부분은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만은 저는 제일 처음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모든 걸 다 주겠다라고 했더니 그 한계를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주실 때는 정권을 주겠다라고 했지만은 실제 정권이 가지도 않았어요. 예. 그리고 그 새 신안을 내놨는데 당내 의원들도 그걸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집행부에서도 논의도 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한계를 스스로 지어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당이 보낸 간첩 아니냐라는 뭐 일부 내부 목소리도 좀 들었고 설주한 변호사 통해서 직접 민주당 내부 얘기 하나하나 들어봤는데요.